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오. 가정주부들도 네.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노하우 그냥 묻어놓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올리 중통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네, 정말 안녕하세요. 추웠어요. 네. 부쩍 추워졌어요. 우리 진짜 따뜻하게 네, 입었어요. 저 따뜻히 입었는데 예뻐요? 예뻐요. 우리 지난번에 일상 속 소소한 재테크 꿀집에 대해서 네. 알아봤잖아요. 네. 요즘 같은 그 저금리 시대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없을까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오, 네. 뭐가 뭘까요? 있을까요? 재테크. 아. 무려 16.5% 재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6.5%. 네. 와, 저게 어디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너무 네. 궁금해. 빨리 알려주세요. 가정주부들도 네.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그러게요. 네, 바로 연금이에요. 아. 네. 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혹시 가입하신 거 그쵸. 아시나요? 잘 모르죠. 하나 들어달라 막 이래서 하신 거 아니세요? 아유, 연금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공적연금,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공적연금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거? 국민연금, 네, 그렇죠. 또 공무원연금, 네, 군인연금. 직장 다닐 때부터 계속 하던 게 네, 음. 맞아요. 그게 공적연금이고 네. 퇴직연금은 네. 직장을 다닐 때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 네. 그거를 퇴직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연결해서 넣고 있는 것도 그러면 퇴직연금. 네, 맞아요. 그것도 개인연금에 해당이 되는데 아. 그게 IRP라는 거예요. 아.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연금 저축, 연금 보험에 많이들 넣고 네. IRP, 방금 말씀드린 이 IRP도 운용을 많이들 하세요. 네. 네,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장기 저축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기간을 10년 이상 구입을 하시게 되면 또는 뭐 10년 이상 경과하시게 되면 네. 전액 다 연금을 수령하실 때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점들도 모르는? 있거든요. 네, 보험회사에서 보통 판매하는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 이율로 정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넣은 원금에 공시 이율을 적용을 하는데 보통 환급률로 보여주거든요. 환급률을 보면 수익률이 이렇게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연금 보험 가입하러 왔다라고 하면 내가 받는 수익률에서 사업비가 초기에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업비가 많이 빠지니까 10년 정도 돼서야 원금의 수준이 도달하는 거죠. 네. 난 비과세라고 해서 네, 네. 원래 들었거든요. 비과세라는 말만 듣고 들으셨죠? 이렇게 잘 네. 그럼 네. 연금 저축을 더 권해 주시는 거네요? 네, 연금 저축은 오히려 연금 보험보다 더 나은 게 연금 저축 중에서도 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연금 저축 그렇게- 펀드와 연금 저축 보험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릴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란 말은 동일하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5년 이상 구입하셔야 되고 55세 때부터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10년 동안 나눠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금 저축에 가입을 하시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도가 있어요. 네. 네, 1년에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불입이 하시면 16.5%니까 보통 한 66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34만 원 정도 불입했을 때. 네. 근데 불입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시면 정액식으로 불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불입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맞아요. 한 번. 네,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자유로워요. 내가- 있을 때만 넣어도 네,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불입하든 다음 달에 여유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달 돼서 뭐 10만 원을 불입하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저축 중에 연금 저축 보험과 펀드를 네.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면 네. 좋겠네요. 그리고 불입을 꼭 뭐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800만 원까지 매년 불입을 할 수 있는데 50세가 넘으셨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더 주는 거예요. 1년에 4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또 연금으로 나눠 받았을 때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다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걸 돌려받으니까 16.5%의 수익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러면 은행마다 다르나요? 아니면 다? 세액공제 혜택 주는 거는 네.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동일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연금으로 나눠 받았을 때 이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 세 개 중에 IRP라고 있었는데 그건 또 네네.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퇴직금을 퇴직금. 예, 받는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요거랑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그 운용수수료를 떼진 않는데 IRP 같은 경우는 운용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네, 이거에 대한 운용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또 IRP는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보험에 400만 원까지 불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IRP에 300만 원을 더 불입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노후 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보험 같은 거 좀 알뜰하게 아, 네. 듣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나름 노후 준비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적금을 저는 붓고 있어요. 아, 네, 잘 하고 계신데 네. 그 일반 그 은행에 지금 돈을 넣어놓게 되면 네. 금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IRP 계좌랑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에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푼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럼 거거든요. 또 궁금한 게 네. 그럼 펀드는 어디 가서 만들어요? 증권회사가 은행? 그럼요.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 같은 데서 뭐 은행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모바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검색을 뭘로 드렸는데 해야겠어요? 자산운용사의 어플을 까시고 어,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뭐 IRP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는데 끝에 상품명 뒤에 이가 붙은 거. 네,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네, 이가 붙은 게 가장 저렴해요. 수수료가. 네. 수수료가? 왜냐면 장기간 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수료라도 가장 저렴하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신님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저는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노후 대비가 되겠지만 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네, 해봤어요. 맞아요. 나에 대한 투자. 네. 자기 개발 뭐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다 유튜브 하고 있잖아. 아. 이거는 정년이 적응이야, 없는 적응.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될 네.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재능에 맞게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인세를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뿔리님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뭐 따로 준비를 한다기보다 저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회사에서 계속 넣던 연금 있잖아요. 네네. 국민연금에다가 퇴직하고 연결해서 그걸 계속 넣고 있고 네. 제가 정말 모르고 돈 번 경우가 있거든요. IMF 때 저 직장 다닐 때 제가 항공사에 다녔잖아요. IMF 때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보너스를 우리 대한항공 주식으로 준 적이 있다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보너스 돈 액수만큼 주식을 줬는데 그게 주식 금액이 이렇게 높진 않았는데 네네. 넣어놓고 그리고 잊고 있었구나. 예, 익숙하지가 아. 않잖아요. 뭐 종이 줘요. 근데 저도 증권회사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냥 그거를 잊고 있었어요. 얼마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계속 안 갔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의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체 얼만데요? 그랬더니 그게 몇 천만 원. 아니 10배 이상, 아니 진짜로. 아, 진짜? 10배 이상, 동그랗게 떨어졌네. 10배 이상이 된 거예요. 네, 네. 우와. 그래갖고 그날 바로 갔잖아. 바로 가서 만들고 찾았는데 야. 네.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하냐고 막 노하우를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노하우 그냥 묻어놓으면 돼. 뿔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거 놔뒀어요. 찾아갖고. 또 저축하셨고요? 네, 그냥 저축. 저는 증권 잘 모르니까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저축하는 스타일. 그러면
근본마님은 네.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 너무 네.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금테크, 그다음에 금테크? 실버테크도 하고 아. 있고요. 네, 달러테크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주식, 실물. 네, 직접 투자로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이 네. 하시네요. 많이 아시니까 역시. 좀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한 7, 8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이 재테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는 거 그거에 좀 집중을 하셔서 연금저축 하나씩 해주시면 네.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매일 밥 먹듯이 재테크는 밥 먹듯이 하는 게 좋거든요. 밥 먹듯이 예. 익숙하게.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주라도 어. 내가 뭐 주식을 사겠다. 뭐 한 주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돈 10,000원 정도 내가 커피값 아껴서 주식 한 주 사고 싶다. 뭐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 습관을 줄여서 최대한 내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시면 네.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도움됐어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